안녕하세요. 유가가 요즘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국제 유가가 오늘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러시아가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기가 됐었죠. 화상 회의가 9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날로 이제 예정이 됐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 레버리지, 그다음 뭐 신한 레버리지, 이제 WTI 원유 선물을 많이 매매하시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진짜 근데 LP가 없으니까 강력한 게 시가가 마이너스 한 7%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고서 당연히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급등락이 심하진 않았고 그 전날에는 뭐 하루 이제 50% 정도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원유 중에서 이제 ETF 코덱스도 있거든요. 이렇게 코덱스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코덱스는 현재 롤오버 기간입니다. 그래서 4월 7일 오늘부터 이제 4월 14일까지가 롤오버 기간이라고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롤오버 기간에는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지수를 추정하는데 또 이 지수는 이 WTI 크루드 오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인 선물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물이 있고 또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지수를 만들고 이거를 지금 코덱스가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선물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기가 있습니다. 선물 투자는 만기가 있는데 이때는 근원물을 이제 차 근원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4월이 있고 5월이 있고 하면은 이 5월이 이제 만기가 되면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5월로 넘기는 교체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롤오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덱스 이것 ETF도 결국에는 여기 기초자산 여기 선물에서 파생되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이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는 이제 현물 가격과 달리 이제 여기 선물 가격에는 이자 비용, 보관 비용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수급에 따라서 현물 가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급변동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복이지만 원유 현물 가격이었다면은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원유 지수를 구성하는 선물 가격에 연동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롤오버가 발생합니다. 여기 그 용어도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이 근월물은 현재 시점에서 만기가 도래가 가장 임박한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월물이고 차 근월물은 차가 붙어 있으니까 근월물 이후로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월물. 그 다음에 롤오버 이펙트라고 있는데요. 월물 교체 효과라고 합니다. 요게 왜 손실이 아니라 이펙트라고 써져 있냐면은 뒤에 콘덴코 베거데이션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손실일 수도 있고 수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펙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일 경우에는 콘텐코라고 하고 이익일 경우에는 백오데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 근원물로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효과라고 해서 중개 수수료 그리고 근원물과 차 근원물 간의 가격 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이점은 당연히 이게 크냐 이게 작으냐 이 차이겠죠. 그래서 차 근원물 가격이 더 높을 때 이때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 근원물 가격이 더 낮을 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거를 팔고 이걸로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니까 이 갭만큼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바꿔야 되는 게 가격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일로 갈아타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아타야 되니까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익이다. 수익이 발생하는 효과. 그래서 백어데이션은 수익, 콘텐고는 손실. 그리고 이걸 모두 합쳐서 롤 오버 이펙트라고 합니다. 월물 교체 효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코덱스가 롤 오버 기간에 오늘 들어왔다는 거죠. 4월 7일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은 아까 봤듯이 신경전에서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그 화상 회의 연장이 돼서
가격이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합쳐져서 이렇게 지금 전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동학 개미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개미들이 주체를 못하고 미국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슬라, 애플 등 3개월 만에 15조를 직구했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15조만큼 글로벌 우량주를 적극적으로 사들였다라고 하는데요. 뭘 많이 샀냐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황 관련한 건데 재정 안정성이 10년 내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1700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금융위기 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이면 사실상 거의 뭐 금융위기 수준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경기 악화로 세수는 감소했는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2019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에 뭐 있는 내용인가 보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기존 최고치였던 전년이 대략 뭐 1600 얼마였겠죠. 근데 그게 지금 60조 원 늘어서 1743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60조 는 거죠. 전년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보기 쉬운데 2016년에서 2019년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1433조잖아요. 그리고 1700이니까 1, 2, 3년 동안 300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100조씩 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는 728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1410만원으로 2018년보다 91만원 늘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 이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세수절벽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면은 이제 국가신용 등급 강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9년이라는 거죠. 아직 2020년에 이거 금지어가 발생한 거는 내년에 나오겠죠. 2019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더 안 좋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돈을 풀려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벌어지기 전인데도 경제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양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베이징 쇼핑몰이 이제 북적하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률 90%, 경제 급속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셧다운 이전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은 이제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청명절 연휴 4월 6일 이제 마지막 날 6일인데 여기 뭐 대기업 가동률은 뭐 98%, 그리고 공장 가동률 뭐 거의 이제 100%, 그 직원 복귀율 90% 등으로 이제 회복세를 타는 게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표를 보면은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이제 PMI 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인데 지금 3월 달에 52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팍 줄었죠. 2월 달에 그게 발생했으니까. 그리고서 3월 달에 이제 중국이 가장 먼저 발생했고 가장 먼저 이제 거의 끝나갔고 올라왔죠. 이렇게 3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ETN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보셔야 될 텐데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괴리율이 이제 5거래 연속해서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매 거래가 1일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달 8일부터니까 당장에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이고 그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ETN 수요가 늘어나면서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과열되니까 7일날 밝힌 건데요. 괴리율을 보면은 이제 장중 최고치를 보면 삼성 레버리지 86%까지 와. 그 다음에 신한은 58%, 그 다음에 NH 54, 31. 그래서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증화펀드가 이르면 이제 9일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자금 집행은 유가증권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의 8대2 비율로 되니까 이제 코스피 쪽으로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이제 규모는 10조 원이 들어오고 이제 산업은행이 2조, 그다음에 4대 금융지주가 1조, 그리고 여러 가지 다 합쳐가지고 10조를 채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코스피 차트고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